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6명의 장관 교체를 했습니다. 아마 이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인사들이죠. 네, 이 인사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입니다. 네. 일단 장관직을 지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정책 역량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을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이제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이라든지 이쪽 지역구에 대응해서 투입하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좀 어려움에 빠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이 스타 장관들 합류로 좀 분위기 반전을 좀 이룰 수 있는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혁신위원회 활동은 끝이 나고 있고 예. 혁신위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인재 영입에 막 이제 발을 떼고 이제 1, 2호 인재 영입 인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축구 국가대표 같은 경우도 소집할 때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들어오면 팬들도 많이 반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외 리그를 뛰던 선수가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준비에서 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 장관입니다. 이 교체된 장관이 유력한 총선 행선지가 어디죠? 네, 일단 원희룡 장관이 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 출마도 불사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교회 집회에 참석해서도 네. 그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경기 고양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영 장관 같은 경우는 거주지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역구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있기도 한 대구 달성군 출마가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 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의 중구 영도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어떤 특정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경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추경호 부총리는 예. 대구 달성군에 나가려고 하는 의사가 명확할 텐데 마침 이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성남 분당을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지역구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네.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영 장관이 출마를 원하는 서초을 현역 의원인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 또 한동훈 장관 이 동시에 투입을 하느냐 순차 투입을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 개각에서 한동훈 장관은 빠졌습니다. 나중에 원포인트로 혹시나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아요. 네, 투톱으로 네. 뛰기보다는 한 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시사하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띄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해서 결정한다는 시나리오고 아마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진로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혼자 교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더 핀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 출마 이제 할 것 같은데 거의 할 것 같은데 네. 출마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네.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이나 영남 같은 당선이 쉬운 지역 얘기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지역에 출마하는 게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전체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으려면 비례대표를 받는 게 더 낫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그러려면 좀 앞순위로 나가는 것보단 뒷순위로 받는 것이 더 긴장감이 있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아하, 네. 예. 가장 이제 네. 후순위 안 될지 말지 그 고민되는 그 번호에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도 부담이 하나 있는 네. 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낼 것이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네. 그러면 위성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근데 난감하네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위성정당으로 바로 가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의견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원희룡 장관하고 비슷하게 수도권 험지에서 야당의 거물급 인사와 맞대결을 벌여야 된다 이런 의견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조국 전 장관이긴 한 조국 전 장관 아마 총선 출마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했더라고요. 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앞서도 조국 전 장관은 네. 12월 4일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총선 출마의 질문을 받고 네. 현재와 같은 신건부 그러니까 신군부를 비틀어서 표현한 거죠. 신건부 독재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네.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어제는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서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신당 만드냐 이런 질문을 받고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침묵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비공개로 오찬을 또 함께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회동에는 김기현 네. 당대표와 윤재호 원내대표 등의 당 사역은 물론이고 최근에 대통령실 개편으로 새로 진용에 들어가게 된 참모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비공개라서 모든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알려진 내용만 일단 간추려 보면 당정이 민생 정책과 예산에서 소통을 강화한다. 네. 또 민생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가 최근 불발됐기 때문에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가령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국제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이런 논의들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다음은 인사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틀 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네. 하는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더 무거운 책임도 묻고 여러 가지 또 탐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 청문회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겠고요. 지난 10월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2달 동안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 청문회를 끝내면서 이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네, 현재로서 신상이나 개인 도덕성 관련 의혹은 예. 그리 불거지지 않아서 사법부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체제를 비판하는 모습이었고요. 김영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났었다. 라고 지적했고 네. 전주혜 의원은 법원이 특정 정당 편을 들었다라고 김명수 체제를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비판을 하면서 대법원에게 관련 주문했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검찰 청구 영장을 사전에 신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오기영 의원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과거에 조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한 이력들 거론을 하면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네. 참고로 이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조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진 게 있어서 감형됐을 뿐이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덕담성 발언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서영교 의원은 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제의를 사양을 했었던 것이 알려진 것을 두고 그럼 그때 이제 조 후보자가 1000번 만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국민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해달라. 그런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질의를 시작할 때 조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법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네. 이정문 의원도 대법원장이 되시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덕담 발언들이 민주당한테서 나왔는데
자, 이제 오늘 하루 더 남았습니다. 임명 동의안 어떻게 통과가 될까요? 일단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팽팽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쟁점마다 답변이 어렵다는 식으로 좀 피해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서 더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뭐 신상이라든지 도덕성에서 딱히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임명 동의 가능성, 이 사법부 수장 공백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 당국이 내년부터 서부 전선 지키는 1군단 이하의 사단들 신병 교육대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내년부터 이제 1군단 이하 신교대가 폐지가 되는데요. 네. 이 사단들은 이제 전방 군단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깝고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 북부 이쪽에서 핵심적인 방어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부대들입니다. 군 당국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사단 신교대를 폐지를 하고 빠듯한 병력을 전투부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측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병역 자원의 감소와 첨단 과학 기술을 고려한 군 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 구조를 설계해왔다라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신병교육 부대 운용 방안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했고, 내년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야전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하거나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1군단이 지금 1사단, 9사단, 25사단으로 지금 알고 30사단도 1군단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신병 교육대를 줄인다고 하면 1군단 다음에는 뭐 다른 군단 또 훈련소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수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라지는 신병교육대도 생길 건데요. 특히 네. 전방사단에 이제 뭐 9사단, 25사단 이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신병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가 네. 또 있죠. 사단 교육대대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입소를 하는 쪽으로 훈련병의 비중을 좀 이동시키는 그런 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사단 신교대 신병교육대 없어지고 논산 훈련소로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군대 얘기 하나 더 해보면요. 자, 방탄소년단 BTS 네. 멤버 4명 이제 입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RM, V, RM. 지민, 정국 네. 이렇게 4명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소속사 빅히트에서는 팬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입소식 현장 방문은 삼가달라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로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전원이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죠. 네. 맏형인 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육군에 입대를 해서 현재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고요. 아하. 내년 6월 전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던 제이홉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 제36 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군생활을 하고 있고,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지난 9월에 입소한 슈가의 경우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군부대가 사실 신교대 조교면 사실 좀 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문무를 겸비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사실 군대 오래 있어가지고 신교대를 자주 가봤는데 네. 그 조교들 자체가 네. 상당히 뭐 말씀처럼 네네. 좀 힘들기도 하고 네. 또 뭐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아유, BTS 이 진이나 뭐 제이홉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신교대 조교를 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고, 이 나머지 4명도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아주 좀 힘든 아니면 보직을 좀 맡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이유에서? 아니 원래 네. 이렇게 이런 또 BTS 방탄소년단이니까 더 중요한 인물을 또 주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에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네. DJ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했는데 네. 로라 조님입니다. 성대모사하고 본인도 웃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라고 네. 또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침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목이 저도 좀 잠기죠. 아까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 좀 네. 부지불식가에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고 나서 스스로 객관화해서 보니까 웃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대중 스스로. 대통령 성대모사 거의 처음 봤는데 네.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